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어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 전화는 울리지 않고 휴대폰에 뜨는 건 광고 문자뿐인 날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모이던 친구들, 생일이면 웃으며 찾아오던 동네 사람들, 이젠 다 각자의 사정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해가 저물어가도 불을 켜야 할 이유가 없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아, 사람 없이 사는 건 이렇게 쓸쓸한 거구나. 외로움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가을 안개처럼 조용히 스며들죠. 그러나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를 만나는 시간.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대화는 타인과가 아닌 자신과 나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손끝에 닿는 따스함, 눈빛에 담긴 이해의 깊이, 말없이 건네는 위로의 힘,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 빈자리와 어떻게 공존할지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인간관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퇴직하면 직장 동료와의 연락이 끊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모임을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평생 친구와도 작은 오해 한 번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얻기는 하늘이 주는 복이나 그 복도 지키려면 내 손길이 있어야 하느니라. 관계는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잡고 싶다면 매만져야 합니다. 시간은 인연을 약하게도 강하게도 만듭니다. 강물이 바위를 다듬듯 관계도 꾸준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정은 더 귀합니다. 함께 버텨온 시간이 만든 보석이니까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비결은 힘이 아닌 지속성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밀,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 노년이 되면 새로운 만남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며 고개를 숙이죠.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외로움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주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지만 처음 몇 주간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열고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난다. 한 그루의 나무도 혼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숲이 있어야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 뿌리는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자랍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힙니다.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작은 인연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 감사함이 다시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문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문은 항상 안과 밖이 있습니다. 안에서 열기도, 밖에서 두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기회로 찾아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도 열어두세요. 예상치 못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비밀, 먼저의 용기. 관계는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연락으로 지켜집니다. 안부 문자 한 통,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짧은 전화, 가을 첫 단풍 사진 한 장. 우리는 기다립니다. 먼저 연락해 주길.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킨다. 망설이지 말고 그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10초의 망설임이 10년의 단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초의 용기가 10년의 우정을 지킬 수 있죠. 첫 마디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5글자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완벽함이 아닌 진심에서 깊어집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할 때
멋진 소식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일상을 나누세요. 관계의 깊이는 화려함이 아닌 꾸준함에서 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의 힘입니다. 가끔은 자존심이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왜 먼저? 그 마음 버려보세요. 자존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인연입니다. 버려야 채워집니다. 내려놓아야 줄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소란스러운 만남보다 꾸준한 기다림이 더 단단합니다. 먼저 건네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밀 관계의 정리.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천천히 놓아도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무리하지 않는다.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모든 관계가 아닌 깊이 있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관계는 수가 아닌 질로 남습니다. 1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값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몇 명과 연결되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연결되었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꽃을 가꿀 수는 없습니다. 몇 송이만 정성껏 가꿔도 당신의 정원은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것은 진심으로 서로를 비춰주는 관계입니다. 진심은 거짓을 이깁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지나온 길에서 만난 인연들, 그중 일부는 흐려지고 일부는 선명해집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 정화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한 결단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 어디에 쓰실 것인가요? 그 답은 당신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누구와 함께 계실 때 웃음이 나오시나요? 누구를 만나시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보물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비밀, 함께하는 작은 의식. 어떤 부부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친구 밥상을 차립니다. 5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날만큼은 웃음과 밥 냄새가 함께합니다. 일본 장수 마을 오키나와의 사람들은 평생 이어지는 모임, 모아이를 갖습니다. 돈을 모으고 밥을 먹고 평생 서로를 지켜봅니다. 그게 그들의 건강 비결입니다. 작은 의식은 큰 의미를 만듭니다. 매주 한 번의 산책 모임, 매달 첫째 주 독서 모임, 명절마다 꼭 나누는 안부 전화.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의 닻이 됩니다. 혼자서는 흔들리기 쉽지만 함께라면 더 단단해집니다. 인간은 의식을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반복되는 만남이 기다림이 되고, 기다림이 설렘이 되고, 설렘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꾸준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속성이 깊은 유대를 만들고 그 유대가 노년의 따스한 빛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식은 더 소중해집니다. 추억은 쌓이고 이야기는 깊어집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침묵도 이제는 편안한 쉼표가 됩니다. 함께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함께 목격한 사람들, 그들만의 언어가 생깁니다. 한 번의 눈빛으로 1000마디를 대신합니다. 한 번의 미소로 모든 걱정을 덜어냅니다. 의식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기억을 쌓는 과정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하지만 매번 다른 이야기가 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이어줍니다. 5번째 비밀, 존중의 말.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져 무심코 가르치는 말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은 가르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지내세요. 이 세 마디는 오래 알고 지낸 인연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말투에 자연스레 묻어납니다. 잔소리 대신 격려를, 충고 대신 이해를 건네보세요. 세월이 쌓일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짧아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긴 설교보다 더 깊이 전해집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품격 있는 대화법입니다. 침묵도 때로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모든 대화에 정답을 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꽃이 되기도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노년의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의 열정이 아닌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말하세요. 그 여유로움이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보다 태도로 소통합니다. 눈빛 하나, 미소 하나가 천 마디 말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특히 말의 품격이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날카로운 지적보다 따뜻한 공감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관계의 깊이는 말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진짜 부자란 어떤 것일까요?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드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진짜 부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이 있다면 꼭 붙잡으세요. 아직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 가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면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가끔은 침묵도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그것이 진정한 교감입니다. 관계는 양보다 깊이입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값집니다. 사람의 온기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손끝의 따스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 그곳이 진짜 부자의 집입니다. 인생 말년에 빛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은 추억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고독이 더 깊은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아니면 다시 불러오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내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운 저녁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삶의 잔잔한 약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